네, 안녕하세요. 리트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뒤늦게 이제 결과 자료들을 좀 공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만 단독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뭐 이제 수시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전형들이 있는데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의 어떤 이제 가이드를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 가이드의 입시 결과를 전년도 입시 결과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중앙대도 있고 또 이제 외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들 좀 살펴보는데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가이드 일부를 좀 활용을 하면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두 가지 이제 모집 규모가 큰 전형들이 뭐 CAU 융합 인재 전형과 탕구형 인재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해서 이제 또 모집을 하는데 각각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일단 미리 조금 사전에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여러 내용들이 좀 있어서 단순히 이제 수치만을 비교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운영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 입시 결과 좀 살펴볼 거고요. 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전형이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보니 논술 전형 입결은 아직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뭐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자체가 이제 중요한 전형이고 또 이제 중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반영 비중 뭐 70에 그다음에 교과 성적 20, 비교과 출결 점수 10%를 해서 총 100% 산출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또 해당 전형 자체는 이제 논술 비중 자체가 워낙 큰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논술 전형의 입결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여기 학생부 위주, 즉 학생부 중심 전형들이 어떠한 이제 입결 형태를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어떤 이제 그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중대 홈페이지에 가셔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저희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인 리테라이디 블로그에도 요 관련된 자료 좀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직접 들어오셔서 좀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024학년도 학생부 중심 전형들이 어떤 이제 변화를 좀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2025학년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안내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요 앞에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중간중간 화면을 좀 멈춤해 보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쪽으로 이제 자료를 조금 이동해 가면서 살펴볼 건데 우리는 이제 뭐 2025학년도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2024학년도 입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뭐 2025학년도 전형 변화가 뭐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갈 건데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즉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하고 뭐 전형 방법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는 좀 변화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그 체크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자 우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전형 자체가 이제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뭐 재학생, 재수생 20명, 그러니까 고교별 추천 최대 인원은 20명까지 일단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범위는 재학생, 재수생까지다라고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건 뭐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전형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 전형 방법이 지금 교과 90%와 비교과 10%. 네, 요렇게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학생부 100 해가지고 이제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반영 교과는 인문, 자연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요 해당되는 전 교과를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영, 수, 사, 과. 네, 이거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국영, 수, 사, 과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2, 3학년 때 배우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총 90%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1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영수사과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교과 이제 10% 반영되는 부분은 미인정 결석 1일 이하는 이제 뭐 만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일 초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2일 이상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점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약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학 7등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일단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하고 좀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2024학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또는 자연 같은 경우는 자 국수영탐 그러니까 탐은 한 과목이겠죠. 그래서 이제 삼합 이 네 개 영역 중에서 삼합 7등급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국수 영 탐은 맞는데 탐은 과 그리고 여기 수학은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합산해서 4개 중에서 삼합 7등급을 충족해야 된다. 약학부도 당연히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약학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기하나 미적 그리고 과탐을 응시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열에 한해서 지정해놨던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든 탐구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좀 변화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때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약학부 같이 이제 그 뭐 중앙대 약학부는 이제 우리나라 약대 중에서도 가장 이제 뭐 메이저 중에서도 최상급 메이저 약학부이기 때문에 뭐 인문 쪽에서도 이제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과 쪽의 학생들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마련이 되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만 네, 뭐 충족만 가능하다면 이제 약학부도 이제 지원 가능하다. 네, 그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빈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성 캠퍼스를 얘기하는데 이쪽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전년도부터 이제 좀 변화된 부분이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 중대에서도 이제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였는데 국수, 영탐 이 4개 영역 중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이 나와도 1등급이 나오면 당연히 1등급으로 간주를 하지만 영어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합 7등급을 충족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국수, 영탐, 뭐 탐구 한 과목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등급, 영어가 지금 2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학이 뭐 2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탐구가 뭐 1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어가 1등급이 나왔고, 탐구가 뭐 3등급이 나왔다. 2등급이 나왔다. 3등급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합산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4합 8이 되는데, 액면가 그대로만 가면 4합 8이 되는데, 근데 지금 영어 2등급까지는 중대는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어 1, 그리고 국어 1, 수학 2, 그리고 탐구 3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3합 7이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중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에 있어서의 다른 학교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죠. 자, 2024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이제 중대 체크라고 해서 네, 일단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정말 좀 읽어볼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어보고 또 입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중대 체크 그 첫 번째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이제 주요 사항을 보면 자, 2024학년도가 2023학년도에 비해서 자, 지원 인원 및 경쟁률이 감소했다라고 했고, 자, 합격자의 교과 등급 평균은 소폭 감소했고, 편차는 유지, 그리고 충원율은 감소했다. 그리고, 네,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고려한, 소신 지원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자의 소신 지원 경향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어? 라고 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이제 생각하시면은 탐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 두 과목인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준 게 이제 전년도에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합격자 교과 등급은 인문 계열은 소폭 상승하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소폭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위에서도 체크가 됐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단순히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공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7, 약학부를 제외하면 3합 7등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3합 8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니까. 자, 그랬더니 일단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 같은 경우에 지금 71.9%. 와, 3합 8인데 지금 71.9%로 이전 연도보다 한 5.1% 정도 지금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65.4, 전년보다도 상승했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았던 약학부는 최저 충족률이 27.5%, 전년 대비 2.2% 떨어졌다. 워낙 이제 불수능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이제 충족률이 한 67%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평균을 우리가 보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각 계열별로 지금 어느 정도의 충족률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그 충족률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요렇게 이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3합 7, 그러니까 2등급을,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전년 대비로 따졌었으면은 아마 대략 한 60% 정도가 이제 아마 평균치였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때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교과 등급도 모집 단위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문 같은 경우가 한 1.69,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가 1.54, 그리고 약학부 그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평균 등급은 1.13으로 대단히 높았다. 그리고 다빈치 캠퍼스는 2.51 정도. 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중대도 의예과가 있지만 중대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원율 같은 경우 평균 충원율이 인문이 243%, 약학부는 딱 한 바퀴 돌았네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가 171.9%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의미 있는 자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률 이제 변화랑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등급 평균 변화 이제 그래프로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네, 보기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단적으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전년 대비 대체적으로 인문과 자연은 올라갔지만 약학부는 좀 떨어졌다.
워낙 이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네, 전년도 수능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이 아마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된 결과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이제 평균 교과 등급 평균 변화는 네, 인문 쪽은 뭐 비슷했지만 어쨌든 2023학년도보다 조금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약학부는 네, 평균치를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 내신이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재밌는 그 결과 분석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교차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교차 지원 현황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인문계열 모집 단위 기준으로 2024학년도 교차 지원, 자, 그러니까 수능 응시 과목 수학, 미적이나 기하, 바탕 응시자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인문계열 모집 단위 기준으로 이 비율들이 상승했다라는 것이 지금 좀 눈에 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교차 지원 비율이 10% 이내였고 합격률 5%였는데 자, 2024학년도에 교차 지원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만 지금 교차 지원 비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도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교차 지원 비율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전형에서 교차 지원 비율이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자연 계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즉 기하나 미적, 과탐을 선택했던 수험생들이 인문 쪽으로 지원 비율이 이제 좀 높아졌다. 아마 이제 우리가 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그 인문 쪽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한 71.9% 정도까지 나왔었죠. 자연 쪽보다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율들이 아마도 교차 지원의 영향도 일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교차 지원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 기준으로 인문계열 성형 합격자의 교과 등급 평균이 교차 지원 합격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 성향 합격자의 교과 등급 평균이 교차 지원했던 학생들의 합격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쪽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높았는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조금 이색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자료에서는 정말 확인하기 좀 힘든 그런 이색적인 자료들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이런 이제 그 입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2023학년도와 그다음에 2024학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일이 쓰지 않아도 여기 지금 이개 년도 지금 자료가 지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활용해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화면 조금 더 키워도 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입결 변화가 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이제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제가 그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중앙대 이제 올해 그 자유전공 관련된 이제 동영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들 중에 중앙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이제 그 자유전공 학부 관련된 이제 설명 중에 그 두 번째 편으로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중앙대는 이렇게 전공 개방이라고 해서, 완벽한 자유전공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광역 단위별로, 그러니까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어떤 자유전공 비슷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자, 인문 쪽,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경쟁률까지는 다 살펴보지 않을 테니까 경쟁률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합격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자 평균을 볼 필요는 없고 합격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대학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 지금 1.80, 2023학년도에 1.80이었는데, 네, 2024학년도에 1.76으로 네, 소폭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 전공개방 단위로 모집했었던 경우에는 1.65에서 1.73으로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각 그 모집 단위별로, 그러니까 세부 이제 학과별로 이제 모집했었던 경우를 살펴보면, 자,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가 1.6에서 1.82로,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47에서 1.53으로 네, 조금씩 다 떨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씩 소폭 하락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수대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교육학과가 지금 1.63에서 1.72로 역시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는 조금 상승했고, 영어교육과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호도 매우 높은 경영경제대학 쪽을 보면, 자, 단과대학별로 모집했었던, 전공개방으로 모집했었던 경영경제대학은 네, 기본적으로 점수대가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학부제로 모집했었던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도 네,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평균점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최저점을 조금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것까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었고, 그다음에 경영학부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 소폭 상승했다. 네,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1.60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고 대단히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간호학과 이제 인문과 자연으로 이제 분할 모집했었던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이제 전공개방 모집했었던 자연과학대학은 점수대가 좀 많이 올랐네요. 1.68에서 1.53까지 좀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1.65에서 1.55로 네, 많이 상승했습니다. 공과대학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점수대가 좀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화공 같은 경우에는 1.44까지, 그리고 기공이 지금 1.61 정도로 비슷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이공계열 쪽, 자연계열 쪽의 점수 상승이, 네, 인문 쪽보다도 조금 더 높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제 베이스 깔려있는 이제 점수대가 좀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 IC 공과대학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55 정도. 네, 1.58에서 1.55 비슷했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전 연도 평균보다도 더 높아졌네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역시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약학부는 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약학부는 지금 경쟁률이 많이 지금 보면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대가 많이 높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공학대학 여기는 이제 다빈치 캠퍼스라고 해서 요건 이제 안성 캠퍼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4에서 2.39 정도. 그 다음에 첨단소재공학도 지금 2.21, 그 다음에 예술이 지금 한 2.97, 요 정도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대 같은 경우에 자연 이공계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 1.5대 지금 평균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캠퍼스를 제외하면 한 1.5등급대 정도. 와, 정말 대단히 높네요. 대단히 높다는 게 뭐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 쪽 같은 경우가 거기보다 이제 평균점은 조금 낮기는 하지만 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한 그런 학과들이 조금 눈에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 쪽이 이제 올해도 1.5대를 유지할 것이냐, 뭐 저는 이제 이 등급대가 더 많이 떨어지기도 참 쉽진 않을 것 같은 게, 뭐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일정 정도 좀 이 정도 이제 그 컷을 유지할 확률이 되게 높고,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 3업 7에서 3업 8 정도를 지금 요구하는 대학들이 다 지금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이제 신설된 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뭐 연세대도 이제 교과 전형에서 뭐 최저가 이제 신설이 되고, 뭐 고대 있고, 그 다음에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뭐, 요런 학교들, 그러니까
뭐 경희대 뭐 이런 정도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1.5에서 한 1.6, 1.7 정도 사이대의 성적대는 정말 치열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권 대학으로 누가 치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즉 충원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네, 요 성적대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그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단위별 네, 평균은 요 정도를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이 아닌 종합 전형으로 관련된 입결 데이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공개된 자료에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도 역시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제가 전년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이제 가장 모집 규모가 이제 큰 전형들이 바로 CAU 융합형 인재 전형하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이죠. 뭐 이전에는 이제 탐구형 인재,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빈치형 인재,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전년도에 이제 좀 명칭이 바뀌었었는데, 자, 어쨌든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각각 457명, 484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이 이제 전년도하고 좀 차이점인데, 완전 이제 전년도하고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AU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 지금 일괄 전형으로 네, 이제 모집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1단계에서 지금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네,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집 방법 자체가 지금 전년도하고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CAU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25학년도가 일괄 전형입니다. 그죠? 근데 2024학년도에는 이 전형이 단계별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지원자의 뭐 한 3배수인가 3.5배수 정도를 이제 뽑았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던 그런 방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었던 것이 2025학년도 이제 서류 100%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고, 반면에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학년도에는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기본적인 이제 모집 방법, 전형 방법 자체가 서로 이제 완전히 뒤바뀐,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완전히 뒤바뀐 전형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 전형 방법이 좀 달라졌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결 자체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지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입결이 그 입결만 가지고 이제 100%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있었던 전형과 면접이 없었던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입결 자체에 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그 등급을 다 믿을 수도 없다는 것도 역시 네, 하나 이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입결은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전형 방법이 전년도하고 아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 전형이 전통적으로 그 서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예 그 서류 평가 반영 비중, 항목별 반영 비중이 아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학업 역량 비중이 보통 50% 지금 들어가고, 진로 역량 비중이 30, 공동체 역량 비중이 20,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반면에 CAU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50%로, 그 다음에 학업 역량 40%, 그리고 공동체 역량 10%. 그래서 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이제 성향들이 좀 있지만, 보통 이제 이 평가 비중의 차이, 그러니까 학업 역량의 비중이 크냐 또는 진로 역량의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큰 CAU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당연히 많긴 하지만 자사고나 또는 특목고의 비율이 여기 그 융합형 인재 전형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설 중에 정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선호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무조건 뭐 일반고 학생들의 생기부가 뭐 진로 역량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평균적으로 보면 뭐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일반고지만 진로 역량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탐구형 인재 전형 지원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평가 요소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AU 어울림,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 졸재직자 전형 모두 다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과 그 비슷하게 학업 역량 비중이 둘 다 높은 그런 전형들이다. 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CAU 어울림 전형 지원 자격과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지원 자격들이 여기 써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자격 요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그 중앙대에서는 중대 체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또 그래프로 아주 이쁘게 이제 자료들을 좀 공개를 했더라고요. 정말 이제 학교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우선 모집 인원 및 지원 현황을 보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비율은 지금 이제 좀 경쟁률은 좀 올라가고 있다. 뭐 당연한 이유겠지만 모집 인원이 뭐 감소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모집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제 그 시점, 그러니까 2022에서 2023년 넘어가는 이제 그 시점이 점점 이제 정시 전형 비중이 이제 확대되던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그런 결과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AU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 전반적으로 상승, 탐구형도 역시 상승했다. 네, 이런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교 유형별 지원 및 합격 현황을 한번 보시면, 자, CAU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고 자공고의 비율은 70%를 넘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합격자 비율이 지금 71.3%, 지원자는 77.1이었는데 합격자 비율은 71.3.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했지만 6.1. 자, 외고 학생들의 비율이 지원자에 비해서 실제 합격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과거 영재고도 일부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특목이나 자사의 영향력들이 분명히 여기 남아있다. 그런데 실제로 탐구형 인재 전형 쪽으로 오면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탐구형 쪽 같은 경우는 자, 실제 합격자 비율을 보면 일반고 출신들 또는 자공고 출신들은 44%, 지금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줄어들어 있죠. 자, 그 빈자리를 지금 자사고가 14.9%로 채우고 있고, 또 외고 국제고 학생들도 17.8%, 그리고 과거 영재고 출신들이 23%로 확실히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목이나 자사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면밀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중대 체크 1, 2, 3등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일반고 비율이 어느 정도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는데, 그 체크 1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부터 평가 모형과 세부 평가 항목이 달라짐에 따라, 자, CAU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공 계열 관련 교과를 열심히 이수한 학생, 전공 계열 관련 탐색 활동 충실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양상은 더 뚜렷하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뭐 그랬다라고 하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전공 관련 모집 단위를 CAU 융합형 인재에서 선발함에 따라서 자, 외국 국제고의 CAU 융합형 인재 지원 및 합격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어 전공 관련된 모집 단위 같은 경우 아마 그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모집한다고 해도 탐구형 쪽이 월등히 더 많았고 융합형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다빈치형인데 그때 이제 인원 자체가 거의 없거나 네,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일단 그 제2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어 전공 관련된 모집 단위는 그러니까 탐구형이 모집 인원 자체가 탐구형이 융합형보다도 더 많았다. 라고 하는 거를 뭐 이제 한번 좀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달리 모집을 했었을까? 네, 뭐 뻔하죠. 그러니까 뭐 외국 학생들의 이제 그 성향을 이제 더 중요시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모집 인원에도 좀 차이를 뒀을까? 네,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지원 인원 및 등록 인원, 교과 등급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등급 정도까지 있는지 그 내용들은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CAU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전형 지금 이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CAU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인문 쪽 같은 경우에 합격자들 지금 비율을 보면 뭐 1등급 때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의 비율이 지금 대략 한 35% 정도 나오네요. 그죠? CA 융합형 인재 같은 한 35% 정도가 지금 1등급 때의 성적대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등급 때의 성적, 3등급 때 해서 지금 맨 마지막이 지금 한 색깔이, 요 정도 색깔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5등급 정도 될까요? 네. 뭐, 일반고는 절대 아니겠죠. 일반고는 절대 아닐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더 낮은 이제 등급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섞여 있을 테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탐구형 인재 쪽으로 들어오면 확실히 1등급 대의 비율이 좀 많이 사라져 있죠. 여기 1등급 대의 비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유들은 네, 일반고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로 이제 확인해 보기에 좋은 자료였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중대 체크 1을 한번 보면 CAU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합격자 중 60% 이상은 2등급 이내이며,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합격자 중 70% 이상이 2등급 이내였다. 네, 융합형 인재는 그렇다는 거고, 네, 탐구형 인재는 3등급 이내,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평가 요소의 차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시기별 이제 뭐 지원 및 합격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결을 이제 모집 단위별로 입결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융합형 인재 전형의 입결부터 살펴볼 건데 사실 이제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입결은.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아마 일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량 평가의 요소만으로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네, 좀 한계는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5, 2023학년도 1.9에서 2.04로 이제 조금 떨어졌다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적만으로 뭐 놓고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 지금 훨씬 더 평균점이 좀 낮은 이유들은 당연히 뭐 이제 융합형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학생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확률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학종인재도 불구하고 1.93까지 지금 좀 올라와 있다. 네, 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 초반대, 그리고 사회복지가 이제 조금 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역시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쭉 한번, 네.
자료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한 2점 초반대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일반고 기준으로 과연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한 어느 정도 나올까? 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안성 캠퍼스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를 제외하고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역시 한 2점 초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진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네, 2점 초반대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제 좀 지원해서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1등급대의 학생들의 비율이 뭐 한 인문 쪽 같은 경우 뭐 30% 넘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그 나름인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2등급 초반대 정도면은 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생기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2등급 초라고 해서 무조건 또 써가지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선호도가 이제 좀 높은 학과들 위주로만 한번 좀 간단하게 몇 개 학과만 샘플로 좀 잡아보면 공공 이제 살펴봤으니까 뭐 그런다 치고 뭐 심리학 중앙대 심리학과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유명한 문과 쪽에서는 유명한 그런 이제 학부이기 때문에 네, 점수들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점수도 2점 초반대. 여기 2점 초반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여서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점 후반대 정도는 지금 돼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학과들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8, 3.22 정도 나왔는데, 네, 요건 이제, 조금 더 높여서 이제 내신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광고 홍보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유명한 학과이다 보니, 네, 점수대가 그 자체로서도 지금 많이 높습니다. 여긴 지금 뭐 2점 초반대를 일반 학생들이 쓴다고 해서 합격을 장담받을 수 없는 그런 학과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화공 같은 경우, 네, 지금 1.99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역시 네, 점수가 높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지금 점수대를 보이고 있고, 약학부랑 의학부 같은 경우가 약학과 의학과 같은 경우가 1.86, 1.36. 네, 요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대단히 이제 높은 점수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약학부, 의학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고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 1점 초반대 정도가 돼야지 이제 네, 해볼 수 있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전년도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이 전형 지금 이제 합격자들의 입결이 뭐 이제 면접까지 지금 반영한 입결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서류 100%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감안하면 조금 이제 안전하게 지원하려면 여기 지금 평균 등급보다는 뭐 조금 더 높은 등급에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개됐는데, 네, 확실히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합격자들의 지금 평균치 자체가 앞서서 이제 봤었던 융합형 인재 전형의 평균치들보다는 네,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략 그냥 봐도.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선호도 높은 지금 약학이나 의학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평균점 정도가 지금 한 0.4, 0.5 정도 지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갖춰져 있는 생기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좀 참고해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입결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살펴보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큰 의미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보면 그 CAU 어울림 전형 그리고 CAU 기회균형 즉 농어촌 학생 선발 전형 그리고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등 대상자까지 네, 알뜰하게 다 공개를 해줬더라고요. 알뜰하게.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전형들 입결이 큰 의미가 이제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요.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다른 전형들보다는 조금 확보가 돼 있긴 한데 다른 전형도 지금 모집 인원 자체가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입결을 굳이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살펴보진 않고 여러분들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농어촌 학생들 중에서도 생기부 관리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내신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학업 역량이든 진로 역량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우수한 학생들이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평균점을 지금 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구역이 농어촌으로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이 좀 있죠. 그런 지역들까지 감안한다면, 네, 농어촌도 그렇게 만만한 전형은 아닐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입결을 확인해 보는 건 한 요 정도까지만 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지금 이제 중앙대에서 공개한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볼만한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은 이제 합불 사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나와 있고, 뭐 보통 이제 다른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자료들은 사실 많이 공개를 해요. 많이 공개를 하는데, 최대의 단점은 뭐냐? 분량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걸 다 읽어서 해결하기가 좀 힘들다. 특히 합불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해도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합불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읽어볼 거를 이제 좀 권유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좀 읽어보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권유를 해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진로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불 사례를 읽어봐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는 그러면 떨어질까 붙을까 최종적인 고민은 또 거기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가 사실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좀 관심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요런 이제 자료들 이제 좀, 뭐 정독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필요한, 어떤 전형들 같은 경우에 좀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서, 한번 좀 대비를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정시 입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공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좀 공개가 되면 저희도 이제 또 추후로 이제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관심 갖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중앙대 학생부 중심 전형 관련된 이제 입결들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른 대학교로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